뭐 하실까요? 보기 1번 주진우 쇼, 2번 주진우 라디오, 3번 주진우 라이브.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주진우 쇼, 2번 주진우 라디오, 3번 주진우 라이브.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자 선착순 20명께 햄버거 세트 쿠폰 드릴게요. 본방사수 인증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한층 날카롭다, 한결 더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2. 원회에서 오늘의 정치권 상황 더 정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청와대 수석들의 수다입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특별히 조합했습니다. 특급 조합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 이제 주진우 라이브 편안하시죠? 예, 원래 편했어요. 원래 편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방송 오래 했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편합니까? 아, 편하죠. 살구를 주시고 저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좋아합니다. 최고위원 되시더니 변했어. 이렇게 다정다감하니 살구도 따오고. 그렇죠. 네, 그렇죠. 요즘 김재원 최고위원 열일하십니다. 그런데 좀 강성 발언 계속 이어가는 것 같은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거 뭐 역사적으로 하실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왜 그렇게 세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빨치산을 하든지 북한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뭐 우리나라 이제 건국이 뭐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시니까, 그러시려면 뭐 다른 우리나라에서 도지사도 하시고 또 대통령까지 하시려고 하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정 그러면 빨치산을 하시든지 저 강화도 앞바다로 통해서 북한으로 가시든지 하지. 아니, 그 정도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점령군 얘기했다고 해서 이렇게 북한으로 가라. 점령군에다가 뭐 그 다음에 친일파들이 전부 정부를 구성하고 이런 이야기 쭉 하셨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그게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 해방전후사 인식 있잖아요. 네. 아마 그분은 그 책 한 권만 읽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나는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우선 윤석열의 대응도 그렇고, 네. 또 우리 김재원 존경하는 최고위원 수석님의 어떤 얘기도 듣고, 지금이 진짜 박정희 시대인지 전두환 시대인지 나는 구별이 안 가요. 많이 풀어먹었잖아요, 그 색깔론. 그게 무슨 색깔론이요? 아니, 색깔론이죠. 그게 왜 색깔론이에요? 팩트는 팩트이고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최고위원님, 그거는 색깔론이라고 하잖아요. 살구 색깔론이에요, 지금. 그 색깔론이 아니고 저는 그래서 역사교육 좀 똑바로 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니, 저는 참 우선 윤석열 우리 저 총장 네. 후보가 공부를 되게 안 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술만 드셨나, 공부를 안 해요 도대체. 그런 사람을 무식한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윤석열 총장이 저를 보고 야, 너는 뭐 어디 지방대 나온 놈이 그러냐라고 하려고. 갑자기 지방대 왜 문제가 있나? 아니, 그래서 좀 공부를 했어야지 윤석열 총장은. 그리고 저는 우리 김재원 수석님이 그런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랐어요. 네. 아직도 공안검사나? 제 공안검사일 때 우리 김재원 수석 같은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난 공안검사 안 했어요.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 해전사, 우리 뭐 해전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이후에 해전사도 여러 버전으로 많이 나와 있고, 그 책을 또 읽어보면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냥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했지 뭐. 선거 때 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거 때니까 세게 한번 했다. 아니, 이제 유권자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힘들게 이야기하면 옛날 지금, 이야기를 지금 강기정 수석처럼 이야기하시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몰라요. 그냥 세게 한마디로 딱 정리하세요. 너무 세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는 뭐 해야지. 옛날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재명 저 후보도 옛날 이야기를 했고, 우리 김재원, 윤석열 후보도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 옛날 이야기 저는 아닙니까? 지금 저 강화도 앞바다에 건너가라 그랬죠. 근데 옛날 이야기.
그런 얘기 하시지. 예.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니까 이미- 여의도 척키라는 소리 들어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제 철진한 색깔론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뭐 다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김재현 최고위원님,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사실은 정책이나 비전은 좀 안 보이고 좀 엄청 화난 사람 같아 보여요.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첫 발을 내디디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지 또 지지 세력을 어떻게 넓혀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그런 측면이고 사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하나씩 내놓겠죠. 오늘도 보니까 어제 오늘은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하면서 네. 또 그 지금 탈원전 정책이 잘못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탈원전 근데- 정책이 잘못됐습니까? 그 탈원전 정책 이야기하기 2대1로 전에 싸우니까 내가 힘들잖아요.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김동연 부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몸담았던 정권을 비판하고 뭔가 그냥 분노에 찬 엊그저께 자기가 몸담았던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비판하는 것으로서 출마 이유를 찾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딱 동의를 했어요. 윤석열, 최재형 두 분을 보면 분노만 있어요. 분노만. 미래에 대한 비전, 정책, 철학은 없고. 탈원전 정책이요. 제가 독일서 7개월을 이 신재생 에너지 탈원전 정책을 나름대로 보고 배우고 왔고 우리 정부의 2030 탈원전 광약을 제가 만드는데 조금은 그래도 숟가락을 얹힌 사람인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과학을요. 원전이란 것은 과학 아닙니까? 과학을 정치로 몰아가는 것이 지금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의 무식쟁이들입니다. 한마디로. 반대예요. 탈원전 정책 자체가 네. 그 정책을 종교로 지금 바꾼 거예요. 그게 되지도 않는 그 미래가 불투명한 내용을 계속 끌고 가면서 지금 나중에는 결국 국민들 부담으로 전부 가야 될 텐데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 또 네.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 분노에 차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뭐 자기가 몸담은 정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있다. 물론 뭐 보기에 따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잖아요. 이분들이 그 전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가장 중립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될 그런 지위에 있던 분이 결국은 그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거든요. 수사든 또는 감사든. 근데 그 수사나 감사를 자신들 말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얼마나 못 살리게 굴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앞장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실 보면 저 문재인 정부에서 이 좀 공무원들이 제정신으로 이렇게 제대로 일하기가 좀 어렵게 자꾸 만들어 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정신이라뇨. 저는 제대로라뇨. 윤석열 총장이야말로 매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정치적 진로 앞에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도 막 부정해버리고 지금 탈원전 정책을 시대에 거슬리는 뭐 미신이다 아까 종교다 그랬는데 세계적 흐름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 지금 최재형 원장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 윤석열 총장도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뵀던 분들이고 탈원전 정책은 누구보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네. 최재형이나 윤석열 두 분이 정말 원전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이 세계적 흐름이고 대한민국의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막 과학을 미신으로 막 밀고 가고 있어요. 정치로. 자, 과학을 미신으로 갖다 종교다라고 하고 참 탈원전 정책을 보는 시각이 완전 상반됐네요.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기꾼 수산업자
문재인 정부에서 첫 특사를 내줬다. 이거 청와대 관계도 의심이 된다. 이렇게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강기적 수석님, 예. 예, 청와대에서 계셨는데 이거 특사 이거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잘못되지 않았고요. 혹여라도 2017년 12월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2018년 연초 상황이어서 제가 이걸 당시에 청와대 관계자한테 확인을 좀 했어요. 네. 진짜 이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냐?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답을 듣고 왔어요. 뭐 그분 실명을 제가 밝히지를 못하겠는데 왜 그랬냐면 당시에 제가 특별 사면된 거 2018년 특별 사면된 실시 계획 보도 자료를 보니까 이건 당시에 831명의 형 집행 면제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아. 이 수산업자란 사람이. 근데 당시 원칙이 뭐냐면 살인, 강도, 조폭, 뇌물수수 이 사람을 제외한 사람 중에 형기 3분의 2 이상을 산 사람을 내줘라 해서 831명이 형을 면제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뭐 우리 김재원 수석께서 형기 3분의 2만 지나가면 다 풀어줬나요? 예, 그게 전부 다 831명이 풀어줬냐고? 100%였는지 제가 그것까지 솔직히 확인을 아니 시험자가 얼마나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냐. 형기 3분의 2 이상 중에 살인, 강도, 조폭, 성폭력, 뇌물수수 등을 제외하는 범죄를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 중에 형기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831명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형기 3분의 2 이상 된 사람은 전국에 수만 명 있었을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면심사위원회 알다시피 그로부터 올라온 걸 청와대에서는요. 당시에 이때 정봉주 의원을 풀어줬어요. 전 의원을. 정봉주 정도 관여를 하지. 우리가 그 수산업자가 81% 사는 전과도 없더만요. 그 사람이 과거에는 벌금 2개인데. 그런 사람을 청와대에서 뭐 할 일 없어서 그런 사람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 부분까지 800몇 명까지 이렇게 다 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자료를 안 내놔요. 달라 그래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보도자료 내야죠. 홈페이지. 830명 다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기꾼이 복역을 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피해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도주를 해서 6, 7년 도망 다니다가 예. 체포가 된 사람이고 네.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어요. 통상적으로 재산범죄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는데 그걸 풀어주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더 큰 사기를 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사면 심사 대상 자체를 안 하는 것이 그 직전 있잖아요. 박근혜 정권까지 이렇게 여러 명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그런 사기 사범은 아예 사면 심사 대상에 넣지를 않았고 그게 법무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 내려오는 내부 규정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저도 국회 12년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기꾼을 굳이 풀어줘가지고 그다음부터는요 본격적으로 큰 사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기꾼인 것 맞는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청와대로 연결하는 것은 청와대에서 넣지 않으면 넣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내가 참 그걸 보면서 우리 정부가 너무 나중에 사면심사위원회가 보통 하는데 일부는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는가 모르는데 이때는 사면심사위원들도 심사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돼서 참 신뢰감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심사위원회에 올리는 대상을 누가 정했겠어요? 심사위원회에서 법무부에 정합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이 사기꾼은 분명히 사기꾼 맞는 것 같은데 김무성 전 대표, 주호영 전 원내대표, 홍준표 의원 이렇게 야당하고 주변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게 그 깜방 동기였다는 것 아닙니까? 송모 씨가. 네, 월간조선의 팀장. 네. 그분이 나와서 이 사기꾼이 사면돼서 나오니까 나와서 뭐 큰 빽이 있다 하니까 이리저리 또 그리고 돈도 많이 쓰고 하니까 이리저리 소개해줘가지고 결국은 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물론 그분들이 전부 이 사기꾼을 만나서 무슨 뭐 범죄가 있었다면 다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전 단계 풀어주는 과정은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억측이 빚어지고 있으면 청와대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괜히 뭐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청와대는 설명을 정확히 했어요.
이건 아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이다. 예. 예, 설명을 했답니다. 네. 이게 생계형범죄도 아니고. 뭐 그게 사기꾼이니까 그게 생계형범죄는 맞아요. 그럼요. 생업이니까. 네, 사기꾼의 생업은 사기고요. 사기니까. 아무튼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이 수산업자가 부적절했고 사기꾼이었고 그것까지 다 동의하고 우리 제가 좋아하는 김재훈 수석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이거 이 청와대가 뭐 어쨌든 청와대가 넣지 않으면 어떻게 자꾸 청와대 끌고 가면요. 네. 쟁점은 뭐 더 정치적 쟁점은 좋아지려면 모르는데 안 돼요. 청와대. 3941님께서 김재훈 최고위원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특별 사면 받은 사람 중에 재범죄자가 없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넘어갈게요. 1935님께서는 사면 가지고 자꾸 뭐라 하니까 앞으로 사면을 아예 없앱시다. 이렇게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안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사면해달라는 사람은 빼고 이 사기꾼이나 풀어놔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잖아요. 아니, 그때 사면할 때 153만 명이 사면됐어요. 그 사면은 전부 뭐 벌점 취소해주고 그거 빼고도 6,500명이 상환됐어요. 별점 빼고도. 그래요? 청와대에서 계셔가지고 뭐 잘하시는군요. 근데 빨갱이 이런 거 1065님께서 빨갱이 반대말은 파랭이 스머프인가요? 정말 색깔론 지겹습니다. 요즘 저는 빨갱이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 적 저는 없어요? 그런 말 안 해요. 빨치산으로 들어가라고 북한으로 가버리라고 했지 빨갱이라고 안 했죠.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저 이재명 지사가 빨갱이 아니에요. 빨갱이 아니에요? 네. 네.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 건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왜 폄훼를 하느냐. 건국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요. 친일파가 뭐 전부 다 주도하고 해서 친일 청산이 안 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요즘엔 무슨 친일파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냐고. 지금 세상이 어떤 데인데 아니 꼭 그런 분들 보면요. 미군이 낫도깨비 만나고 온 사람들 같아요.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하는 이야기가 미군이 점령군이라는 지위로 그 남쪽에 들어왔다. 네. 이 팩트를 이야기하는 그 거예요. 이야기만 한 게 아니야. 다 계속 그 뒤에 또 2절 3절 있어요. 자, 2절 3절은 나중에 듣고요. 우리끼리 하자고요. 뭐 좀 물어볼게요. 김재원 전 정무수석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정무수석 할 때 이 점이 제일 어려웠다 그런 거 있습니까? 제일 어려운 거는 이제 대통령을 설득하는 거죠. 대통령이요?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네.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을 설득하려면 이제 처음에는 서면을 만들어서 보내죠, 먼저. 네. 그런데 그 서면에 대해서 이제 기분이 안 좋죠. 제가 막 반기를 드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더 세게 쓰죠. 더 세게 써가지고 최순실 씨한테 줘야죠. 아이, 최순실은 그때 난 몰랐고. 모르셨어요? 그리고 그건 저 사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가지고 또 이제 더 센 그 보고 문안을 보내면요. 이제 네.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내용이 틀리지 않느냐,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도 제대로 이제 일합을 겨뤄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더 쓴소리도 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여튼 강하게 해서 찾아가서 예.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정무수석을 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 눈을 바로 뜨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무섭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네네. 그렇지만 해야죠. 그래도 없죠. 그래도 해야죠. 네. 나라를 위해서 해야죠. 강기정 수석님, 네. 청와대에서 재직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 때 김재원 수석이 정무수석 했을 때 이야기를 사실 사적으로 좀 들었는데 네. 매우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재미가 없었는데 왜 재미가 없었냐면 저는 대통령님하고 엄청나게 토론을 많이 해요. 예. 우리 대통령님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토론을 좋아해 가지고 네. 아침에도 또는 중간에도 점심때도 오후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대통령님은 되게 토론을 즐겨하고 좋아해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문재인 후보가 광주에 갔었어요. 근데 양동시장에서 국밥집에서 우리가 밥을 같이 먹었는데 네. 두 분께서 밥을 안 먹고 계속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게 나토 정부지. 토론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네.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예를 들면 외교안보 문제를 결정할 때요. 네. 난 참 우리 대통령이 훌륭하다는 생각이 뭐냐. 외교안보 문제를 결정할 때는 외교안보 쪽의 의견만 듣지 않고 네. 반드시 정무수석 의견을 듣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를 제가 여쭤봤더니 과거 그 이라크 파병 때 우리가 정무적으로 이슈를 보지 못하고 외교안보 의견만 봤다가 한때 국민들하고 배치된 정서도 안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항상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반대쪽 의견도 계속 듣고 있는. 아니 지금 보니까 어려운 거 이야기하라는데 그렇지가, 어려운 그새도 거 자랑하고 지금 있어요. 자랑하고 또 왜곡해서 과장해서 더 선전하고 있어요. 자, 어려웠던 점이요. 어려웠던 정말 점이요. 어려웠던 점은 없다고 주장할 거예요. 아, 그럴까요? 그럴 저희들은 것 같아요. 어려울 일이 없다고 워낙 훌륭한 대통령님이 여름 휴가를 한 번도 진짜 못 가봤네요. 아이 정말 자랑할 것이 제발 저러니 자, 송영길 대표의 대깨문 예.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우리 당내에 이제 소리가 좀 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우선은 이제 다른 문제를 떠나서 송영길 대표가 그 2008년에 소위 친문 진영, 대깨문 진영이 그 정동영 당시 후보를 돕지 않았다라는 것은 팩트에 틀린 이야기고요. 네. 그 발언은 적절한 발언은 아닙니다. 네. 예.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어쨌든 대깨문이 과격하고 이분들 때문에 나중에 대통령도 뭐 좀 공경에 처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대체로. 네. 뭐 저 그냥 거칠게 이야기하면 단결하지 않으면 민주당을 그러니까. 단결하지 않으면 그렇죠. 맞죠. 예. 특히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름 자체가 좀 과격하잖아요. 머리 깨지면 안 되죠. 네. 근데도 그렇게 하면 물론 저 강렬한 지지층이고 좋아하는 분들이 네. 할 수 있지만 네. 사실 뭐 그게 아니, 근데 그게 정치도 또 그런 분들이 너무 또 나서서 하면 계속 이제 극단적인 주장을 하게 되고 극단적인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니까 아니 이제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님 하시고 계시고 과거 저도 이제 최고위원을 해볼 때 보면요 다양한 당내 그룹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있죠 당연히. 예, 송영길 대표도 그 지점을 한쪽으로 누가 되든 단합하자라고 원팀이 되자라는 걸 강조하는 그렇죠. 과정이 나왔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도 맞죠 당연히. 그 말도 맞는데 그러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소위 대깨문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우리가 언제 정동영을 안 찍었다는 거냐. 얼마나 열받아요. 소위 대깨문 열받는다. 네. 2101님께서 산행 중인데요. 김재원 최고 나토 정부의 박장대소 산이 울리도록 웃었습니다. 계속 팡팡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홍준표 의원이 지금 당에 들어와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김재원 최고께서 이렇게 또 한마디 또 하셨어요. 오죽하면 홍감탱이라고 부르겠냐. 좀 세련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근데 이제 홍준표 영감탱이라는 말인데 네. 그 지난번 대선 때 네. 그분이 제가 그때 이제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그 며칠 안 지났는데 네. 대선 후보 연설을 쭉 하면서 안동을 가셔서 네. 그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네. 그때 또 해필이면 제가 바로 옆에 서 있었어요. 근데 마이크를 잡고 그때 마누라 발언이 나오죠. 예, 저 부인하고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네. 장인 어른께서 반대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 영감탱이 우리 집에 오지 마라고 했다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안동에 또 유림들을 또 경악하게 만드셨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약간 문제가 되시니까 예. 그걸 가지고 경상도에서는 영감탱이가 높임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감탱이도 높임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영감탱이님 파이팅. 그렇습니까? 저도 경상도니까 뭐 영감탱이 존댓말이라니까 계속 영감탱이님으로 불러드리죠. 근데 그래서 홍감탱이는 존중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자꾸 이제 이렇게 말씀을 물론 재밌게 하시니까 저는 재밌어요. 근데 안 재밌는 분들도 있고 또 속상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세련되게 했으면 싶어서 한 말씀 드렸는데 뭐 답이 없네요. 홍준표 대표를 복당시킨 것은 사실상 홍준표 대표를 대선 후보로 가져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은 입당할지 어쩔지 모르지만은 제가 예측하기로는 출마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예측으로 정무수석을 하시면 안 되죠. 아이고 또 제가 보면요. 박근혜 때의 정무수석 김재원과 문재인 대통령 강기정에 아마 한번 저는 윤석열 안 나온다. 자, 아니 뭐 출마는 지금 선언했으니까 지금 시점이 아니라 야당의 후보가 되지 절대 안 못한다. 나온다. 자, 김재원 후보는요? 나오죠, 당연히. 나와요? 네, 전 절대 안 나옵니다. 나올 거고. 근데 이제 뭐 앞으로 얼마나 각광을 받을 수 있을지 이제 본인의 능력과 또 앞으로 그 방향 설정을 잘 하느냐의 문제이고, 어쨌거나 보니까 강기정 수석이 그 윤석열 겁은 나나 봐요. 자기가 지금 다른 캠프에 있는데 자기 후보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뭐 그 이재명 윤석열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윤석열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항상 저요. 윤석열 부러우면 총장이 진다 이런 거 아시죠?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일 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사람인데 네. 누가 자기를 협박했겠습니까? 탈원전 수사에 대해 협박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진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뭐 저 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안 된 건 둘째치고 절대 대선에 나오지 않을 거다. 너무 흠결이 많은 사람이다. 그 흠결 중에 1번이 정직하지 못한 것. 이재명 지사도 나오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김재현 최고위원님. 네. 장모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구속됐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장모의 다른 의혹 그리고 부인의 다른 의혹이 나오는데 이것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이번 선거 자체가 예. 워낙 지금 진영 싸움 구도로 점점점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아니 윤석열 총장이 장가 가서 그 보통 장가 가면 네.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하잖아요. 예, 예. 장모가 무슨 일 하는지 요즘 자식도 무슨 일을 하는지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장모가 어떤 뭐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까지 사위가 어떻게 알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대신에 다만 뭐 본인이 그 후보자 본인이 관여를 했다든가 또는 뭐 그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거는 문제가 다르겠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장모 수사를 하면서 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께서 고발하신 사건이잖아요. 네. 그 할 때 이 사건에 윤석열이 개입했는지도 수사를 해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수사까지 다 해서 수사에 개입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을 했던데요. 아예. 근데 장모와 만약에 경제적으로 연결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변수가 될까요? 경제적으로 연결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연결되려면 네. 그 윤석열 총장도 그 돈 빌려준 요양병원에서 돈을 받아 썼다든가 그러면 윤석열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건데 저는 뭐 하여튼 다 해볼게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뭐 하여튼 뭐 지금 윤석열이 그렇게 아니. 겁나나 봐. 아니 윤석열 총장이 겁난 게 아니라 저는 윤석열 총장이 나와주면 땡큐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말하지 않는 정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하지 않는 그 내용 때문에 결국 못 나올 거란 거예요. 그건 본인이 잘 알죠. 뭐 하여튼 뭐 네. 제가 나가는 것도 아닌데 뭐. 네, 그런가요? 1414님 두 분 모두 청와대 시절 강성인 이미지였는데 서로 존중하는 모습 듣기 좋습니다 얘기합니다. 5867님께서는 재밌습니다. 두 분 전 청와대 정무수석님들께서 보시는 정치가 확실히 보입니다. 매주 합시다. 코너 제목은 국회 정무문으로 정해주셨어요. 이거 또 모셔야 되겠는데요. 정무문. 정무문 괜찮죠? 무술하는 건 아닌데. 네. 일합을 겨루시는 거죠. 자, 김재원, 강기정, 김재원.